지난 시간에 2020년도에 주목해야 될 투자국들을 살펴봤는데요. 좀 위태롭고 다양한 시황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가면 좋을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3인 3색 글로벌 포트폴리오. 와! 와! 50대 이상이 되면은 안정을 추구하죠. 20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지만 5, 60대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이가 깡패다. 좀 더 공격적이고 네, 먼저 50대 이상인 분들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우선 한국 상황에서 50대나 60대를 보게 되면요. 조기 은퇴나 또는 임금 피크 제로, 40대보다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라고 하면은 자녀의 결혼 자금. 아무래도 다 대주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지원해주는 게 그렇죠. 한국 부모들이니까요. 결혼 자금 등으로 인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50대 이상이 되면은 좀 20대나 30대 또는 40대에 비해서 그 공격적인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안정을 추구하죠. 네. 그 안정적인 곳에 50대 이상은 한 50% 절반 정도를 투자를 하고, 즉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월 지급식 그 배당금을 받는 뭐 네. ETF나 아니면은 그 주식이겠죠. 네. 그다음에 그 한 30%는 그 중도적인 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중립화시키는 거죠. 채권형 펀드나 ETF가 만기물이 1년 정도. 왜 그러냐면은 그 ETF 만기를 1년 정도로 잡는 것은 1년마다 현금 자산을 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적인 그렇죠. 가장 크죠. 예. 그리고 앞서 뭐 50%는 안정적, 30%는 중도적, 그다음에 20%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이럴 때는 뭐 개별 주식이나 또 주식형 그 펀드나 ETF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50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 성향이 현금이 월 또는 분기별로 네. 그 배당 형태로 해서 들어오는 거, 네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개별 주식보다는 그 ETF를 선호하게 되죠. 우선 그 처음에 말씀드린 이 인베스코 QQQ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나스닥 그 100종목 지표를 삼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9년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30%. 이제 이게 공격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반대로 장세가 안 좋았을 때는 그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 2번, 3번은 배당 형태지만은 고배당, 그다음에 또 안정적인 쪽으로 그 모았습니다. Wisdom 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라고 해서 이 주식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미국의 대형주 그런 게 들어 있고, 이것만 하더라도 이건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 23% 상승했습니다. 배당도 받고 주가 ETF도 오르고 뽕도 먹고 알도 먹고. 그렇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할 것은 iShare Core Dividend Growth ETF라고. 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이건 좀 안정적입니다. 배당도 물론 있습니다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고, 현재까지 23.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세 종목을 투자를 했다면은 올해 와서 평균 27, 8%의 그 투자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월 또는 분기 배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50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50대보다 바로 아래 세대인 3, 40대, 바로 네. 저희한테 해당되는 세대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법칙 중에 자산의 배분 법칙 중에 100 마이너스 나이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100 빼기 나이. 저희가 만약에 20살이다 그러면 100 빼기 20에서 80% 정도는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내 나이가
70세다 그러면 공격적인 자산은 한 30% 정도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죠. 30, 40대 분들은 사실 20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지만 5, 60대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어서 고배당 ETF인 PFF, 이화에서 추천드렸던 고배당 리츠 ETF였던 SRET, 이런 고배당 좀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두 개의 SDIV라는 또 고배당 ETF가 있어요. 이거는 장이 조금 오르면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군으로 한쪽 한 50% 정도 하고요. 요 반대편엔 내년에 좀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워라고 했을 때 미국 장기 채권 ETF인 TLT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이 많이 빠지면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게 아무래도 은이죠. 그래서 GLD나 SLV 같은 가장 안전성에 대표되는 ETF를 달러로 사시게 되면 어느 정도 올랐을 때도 수익이 나고 빠지게 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30, 40대 투자자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포트폴리오가 주력 계좌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좌를 한 3개 정도 개설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계좌는 지금 시황에 맞는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가는 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하지만 아래쪽으로는 좀 열려있는, 그래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50대 50에서 리밸런싱 해드리는 포트폴리오 계좌를 하나를 터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애플을 샀으면 정확히 10년 동안 20배가 올랐거든요. 1억을 투자했으면 20억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가져갔을 때 몇 배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좌를 하나 말씀드리고, 또 30, 40대는 분명히 자녀가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녀들 계좌 이렇게 너무 좋네요, 그거. 네, 3가지 계좌. 사실 계좌를 하나 트는데 얼마가 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좌는 10개를 트든 20개를 트든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여러 개 트셔서 관리하시면 섞어서 관리할 때는 뒤죽박죽되는 경향이 있지만 딱 목적별로 계좌를 관리하시면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